안녕하세요. 김성순 박사입니다. 중공의 권력 투쟁이요. 요즘 심상치 않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공 권력 투쟁 시리즈는 오늘부터 시진핑 권력 투쟁 시리즈로 이름을 좀 바꾸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니까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시진핑의 퇴진, 방울달기에 나선 태자당은 누가 있을까요? 예,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루머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공의 루머 정치는요, 반대파에서 일부러 흘리는 내용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언론이나 저질 정치인들이 떠드는 카드라 아니면 말구식의 저질 루머와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 저질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마구잡이로 흘리는 카드라 아니면 말구식의 루머는 지구상에서도 아주 가장 저질 루머입니다. 게다가 카드라 유튜버들의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선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중국의 내부에서 근거 있게 흘러나오는 루머는 소위 제가 루머 정치라고 명명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요. 정황적 근거도, 정황적인 증거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는 누가 도대체 1인 천하, 왕 중의 왕,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간 절대 권력 시진핑에게 퇴진하라는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태자당에서 드디어 시작된 시진핑 방울달기, 1인 천하, 철권 통치를 성공시켰지만 시진핑은 그러나 집권 13년 만에 시진핑은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각종 와병설, 은둔설, 쿠데타설 등등의 루머가 있었지만 최근 몇 개월처럼 아예 시진핑 퇴진설, 연착륙설, 경착륙설 등으로 이렇게 끝이 없어 보이는, 끝이 없이 계속 나오는 루머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라면 분명히 시진핑의 권력 누수설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1편과 2편에서 언급했듯이 시진핑은요, 올해 하반기에 빠르면 8월 말에 있을 20기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사중전회에서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완전히 물러나거나 아니면 일부 권력을 양도하고 일부 권력만 가지는 형태의 연착륙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요구 대열에 시진핑의 최측근은 물론이고요. 시진핑의 친인척들도 점차 눈치를 보면서 가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루머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진핑 편에 서 있다가는요, 최악의 경우 연좌제로 휩쓸려서 모든 재산과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시진핑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공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시진핑의 끝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입니다. 이날이 앞으로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공산당의 8대 원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천윈의 탄생 12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진핑이 이 행사를 주도를 했고요. 중공의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은 물론이고요. 태자당에 내노라 하는 막강한 혁명 귀족 후예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천윈의 아들인 천위안, 이 사람은 당연하죠. 자기 아버지 탄생 기념일이니까. 그리고 후야벙의 아들 후더핑, 류샤오치의 아들 류유안, 리셴리의 딸 리샤오린, 시진핑의 동생 시위안핑 등 이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혁명 원로들의 2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 중공의 권력사를 보면요, 이렇게 거물급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행사 뒤에는 반드시 모종의 빅딜과 함께 어떤 상징적인 결과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열릴 때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중공 8대 원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천윈의 탄생 120주년 행사에도 중대한 결정들이 막후에서
암암리에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가장 큰 화두와 이슈는 시진핑입니다. 따라서 추론하건대 몇 가지의 중대한 결정이 홍색 귀족 그룹에서 논의된 것으로 루머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의 연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20기까지만 하고 4기인 21차 당대회에서는 후임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 홍색 귀족 태자당 원로 2세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시진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연착륙 방식으로요. 시진핑은 하반기 4중 전회에 당의 주요 직책을 박탈하고 중국의 국가주석직만 임기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것만 남기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진핑은 당장 중공의 총서기, 중공과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착륙 방식인데요. 아예 사중전회에서 중국 국가주석직마저도 뭘 그걸 하나 남기냐 모두 박탈시키자는 겁니다. 시진핑은 3기의 임기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모든 직책을 잃고 이렇게 되면 숙청되는 것입니다. 중공의 역사를 보면요. 절대 권력과도 같았던 시진핑의 이런 말로는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마오쩌둥도 그랬었고요. 덩샤오핑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막강한 실제 권력을 가진 시진핑을 끌어내릴 수 있는 시진핑의 목에 퇴진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인데요. 바로 홍색귀족 태자당의 후예들로요. 여기에는 전 중공 총서기까지 했던 후야오방의 아들 후더핑, 그리고 전 중국 국가주석까지 했던 류샤오치의 아들 류양, 덩샤오핑은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 그리고 중공 8대 원로 중에 한 사람인 전 국무원 상무부총리까지 했던 천윈의 아들 천위안이 바로 시진핑을 퇴출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것은요. 시진핑의 13년 동안의 수많은 실책이 누적된 것이기도 하지만요. 특히 첫 번째는 후진타와 전 총서기를 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 시진핑이 경호원을 시켜 강제로 퇴장시킨 일과 두 번째는 리커청의 의문사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건강했던 리커청이 공산당이 관리하는 상해의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의문사한 사건에 대해 타설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당시에 중공의 안전부, 중공의 공안부, 그리고 중공중앙위원회의 선전부, 그리고 상해시의 공안국, 그리고 병원 등지에서의 목격자들과 자료들이 계속 유출되면서 리커창 타살설은 태자당과 원로들을 자극시켰던 것입니다. 시진핑과 10년을 앙숙으로 지냈던 리커창의 타살은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기억나십니까? 시진핑 3기가 시작되는 2023년 3월 양회가 끝날 때 은퇴를 당한 리커창의 행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리커창의 향후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리커창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해에서 암살당했죠. 옛말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진핑에게는 지금 딴 말 다 필요 없고 과유불급, 자업자득, 이 8자 사자성어가 지금은 딱 어울리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그 원로들과 그 원로들의 후세대인 태자당 홍색 귀족 계급은 시진핑이 독단이 너무 멀리 나갔다. 이제 조용히 물러설 때가 됐다. 이런 시진핑의 퇴진을 종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독동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비록 오늘 전한 얘기도 루머에 불과합니다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리즈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라 유튜버들의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요. 성급한 판단을 일단 유보하시면서 김상순 TV와 함께 팩트체크를 해 나가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예고합니다. 다음 방송은 시진핑이 퇴진에 있어서 두 파벌로 갈라지고 있는데요.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